동안거 해제법회가 전국 선언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는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비구니 수행처 은혜사 백흥암의 동안거 해제일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원적에 든 조계총림방장 보성스님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보성스님은 바른 불법이 영원하길 바라는 내용의 임종계를 남겼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광복 후 서울 대각사를 찾아 용성 스님의 독립운동 자금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계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3.1운동의 비폭력 정신을 주목하며 3.1 정신 회복을 염원했습니다. 부산불교계가 생명존중 사상에 입각해 적극적인 영아 유기 예방과 보호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겨울 석 달간 용맹정진에 나선 전국 선원의 스님들이 일제히 해제법회를 봉행하고 산문을 나섰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는 해제 이후에도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봉행된 동안거 해제법회를 대구 BBS 박명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팔공총림 동아사 통일기원 대전에서 봉행된 무술년 동안거 해제법회, 금당선언과 부도암선언 등에서 겨울 석 달 동안 용맹정진하던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의 해제법회에 귀를 기울입니다. 진제대종사는 깨닫지 못했다면 해제가 있을 수 없다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하도 일념이 지속되어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고 대상이 무너져야만 진리의 세계가 현전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대중은 해제에 상관치 말고 일념산매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도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만월선언과 청량선언, 기린선언, 사자암과 미르감 등 5대 산내 선언과 암자의 수자스님 100여 명은 해제법회에서 탄어대종사의 생전육성 법문을 들으며 참된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월정사주지 정념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수자스님들의 수행력으로 세간이 청정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또 열심히 수행하신 그런 수행 정신으로 또 산문을 나서시면서 세간의 억풍이 절로 녹아나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청량한 바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원에 맞이 않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교군의 선원의 스님들도 석 달간의 수행 정진을 마무리했습니다.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은 법문을 통해 동안거 해제는 수행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수행자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설했습니다. 건실한 수행, 알찬 더욱 정진을 가중하기 위해 가지고 무형한 가운데 유형한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 한다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기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으며 인천 용화선원에서 봉행된 해제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와 함께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사로 불리는 송남 스님이 법문에 나서 일상에서 간화선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생로병사를 못 면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참나를 깨닫는 이목고를 한 사람은 무상 속에서 영원을 살아갈 줄 아는 선택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양사는 하루 앞선 그제 경내 대웅전에서 겨울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선방을 나선 스님들은 세상 속에서 만행과 대중포교를 통해 또 다른 수행을 이어갑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1년에 단 2번 일반의 산문 출입을 허용하는 비구니 수행 도량 영천 백흥암 스님들도 동안거 해제일을 맞아 만행길을 떠났습니다. 치열한 용맹정진이 이어지고 있는 금남의 도량과 산문 밖을 나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10교구 본사 팔공산 은혜사에서 산내암자 백흥암까지 거리는 2.5km.
가파른 오르막 때문에 차로는 5분 남짓이지만 걸어서는 40분 이상 걸립니다. 백흥암 입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편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년에 단 2차례, 부처님 오신 날과 백중에만 일반의 산문을 여는 비구니 수행 도량의 엄격함은 도량 곳곳에 묻어납니다. 커다란 속과 아궁이, 부엌에 쌓인 장작더미, 재래식 화장실, 어지러운 속세에서 한 발짝 떨어져 오직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묻어납니다.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보물제 790호 극락전 안에는 보물제 486호 수미단이 있고 그 위엔 아미타 부처님이 좌정해 있습니다. 하나의 동선으로 이어지는 고풍스러운 정각들은 완만한 산세와 어우러지고 새소리와 계곡물 소리가 도량을 감쌉니다. 저절로 공부가 될 것만 같은 은혜사 백흥암. 이번 동안거에는 13명의 수자스님과 10명의 외호대중이 한철을 났습니다. 어느 도량보다 공부에 엄격한 백흥암은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에서로 세간에 널리 알려지면서 더 엄해졌습니다. 30여 년 전 회주 육문스님과 주객의 구분이 없는 도량을 만들어 보겠다며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백흥암에 들어와 현재 수행 도량을 일군 선원장 영훈스님. 차와 함께 수행담은 듬뿍 들려주면서도 인터뷰는 끝내 사양했고 대신 선빵한 사진 촬영을 허락해줬습니다. 동안거 해제일, 백흥암 비구니 스님들은 바랑을 메고 주지스님과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산문을 나섰습니다. 우리 땅 항구, 깊이 숨겨진 천년 고찰. 이 속세와 닿지 않은 곳에서 올겨울 구도의 정진은 계속됐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지난 18일 입적한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의 법구가 모셔진 송광사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성 스님은 바른 불법이 영원하길 바라는 내용이 담긴 임종계를 남겼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큰 스님의 입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은 조계총림 송광사. 하늘도 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듯 잿빛 구름을 들이운 채 하루 종일 눈물 같은 비를 뿌렸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선생님을 제대로 잘 못 모신 것에 대한 참여하면서 정진하고 또 정진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언제나 육신은 떠나셨지만 스님의 법신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님의 빈소는 3일암에, 분향소는 송광사 정회사 큰방에 마련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비보를 듣고 찾아온 추모객들은 영정 앞에 절을 올리며 스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스님이 입적하셨다 하시고 어저께 소식 들었거든요. 소식 듣고 오늘 와가지고 참배하고 옛날에 마당에서 한번 친걸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양간에 인도해 주시면서 식사하고 가라고 부산에서 멀리 왔다고 너무 인자하고 자상하셨고 생각이 생생하게 납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해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대흥사 방장 보선 스님,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BBS 불교방송 선상신 사장 등 종단의 원로와 중진 각계 인사들이 잇따라 분향했습니다.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보성 스님과의 인연 한자락을 떠올리며 추모했습니다. 송광사 방장 스님은 제가 출가해서 해인사를 출가했는데 67년도 해인사 총림할 때 해인사 교무 소임을 맡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아주 말씀도 빠르시고 또 행동도 빠르셔가지고 대중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고 그렇게 했는데 더 방장 스님께서 오래 계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적해서 서우는 그 감정을 말할 수 없습니다.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도 스님의 법구가 모셔진 3일암을 찾아 큰 깨달음을 준 어른이 가셨다며 추모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어려울 때 항상 기도를 열심히 잘 해서 꼭 그 기도에 감흥을 입어라 이런 말씀을 항상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저기 왕생극락 하실 것이고 또 빨리 오셔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고통을 없애주시는 그런 그 발언을 해야 되겠죠. 스님은 불법 문중 입도한 지 75해 부지런히 사막 닦고 계율을 지켰네. 오늘 낮에 뜬구름 몸 버리고 가나. 다만 오직 바른 불법 영원하기를 이란 임종계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치열한 구도행을 몸소 실천하며 중생들에게 큰 가르침을 남기고 떠난 보성 스님. 스님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영결식은 모레 오전 10시 송광사 승보전 앞마당에서, 다비식은 경내 다비장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송광사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법륜 스님은 일제강점기 용성 스님이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지원해주는 등 많은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륜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독립운동가 용성 스님을 조명하는 세미나를 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 후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상해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대각사를 찾아 용성 스님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데 감사함을 표했고 당시 기념사진도 2년 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용성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해방이 된 뒤에 김구 선생님이 귀국하셔서 그 상해 임정요원 30여 명의 지도자를 데리고 대각사를 방문하셔서 용수님께서 그 재정 지원을 해서 이렇게 조국 광복을 보게 됐다. 감사하다. 독립운동가 백용성을 주제로 한 3.1운동 100주년 기념토론회는 잊혀진 100년의 진실, 태극기 사용과 대한민국 국호 탄생의 배경 등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100주년 3.1절을 앞두고 세계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3.1운동에 담긴 비폭력 정신에 주목하면서 3.1 정신 회복을 염원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관건인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종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의한 식민통치에 저항한 100년 전 3.1 만세운동. 종교 간 대화의 물꼬를 튼 역사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절 3.1운동은 실제 참가자만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 중 최대 규모였고 그 중심에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100년 전에 우리 3.1 기미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이 다른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조국과 민족을 걱정하고 그리고 독립을 외쳤습니다.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자유와 독립, 평화라는 대의 아래 한마음으로 정의를 이루고자 뜻을 같이 했던 이들의 정신은 3.1 정신으로 후대에 계승됐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의 가장 큰 무기는 마음을 비우고 함께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자세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종교인 평화회의가 개최한 국제세미나에는 각국의 종교 지도자, 종교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3.1운동이 비폭력 저항운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종교 간 대화에서 3.1운동이 비롯됐음을 찾았습니다. The spirit of the March Past movement transcends the differences in religions and doctrines and provides the spiritual foundation for harmony and un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orld peace. 3.1운동의 비폭력 정신은 해외 여러 나라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미나에서는 3.1운동 직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이 무장운동에서 차츰 비폭력운동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They belonged to different religions and were all pacifists committed to
nonviolent resistance. Their only demand was freedom for their motherland. 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편적 정의와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남북관계 해결에 앞장서는데 종교인들이 적임자란 것입니다. 종교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3.1운동의 민족혁명을 종교인들이 선도했듯이 탈냉전 방향의 한반도 평화혁명도 종교계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100년 전 3.1운동은 종교 간 연대와 협력으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 3.1 정신을 되살리는데도 종교인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BBS 불교방송 선상신 사장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지사와 전통문화 계승, 관광 활성화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선 사장은 이 지사에게 경북도 후원으로 추진한 BBS TV의 선비 절에 가다 다큐멘터리 DVD와 후속 연구 보고서인 경북 유불의 재발견 책자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불교적 담론을 통해 시대적 화두인 융합의 답을 찾고 경북 정신의 재발견을 이어갈 연구 포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문화권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대책 등을 전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선상신 사장의 이철우 지사 방문에는 BBS 불교방송 김종천 경영본부장과 사단법인 어울놀이 이사장 상훈 스님, 김용수 변호사, 임대식 성균관 유도회 중앙회장, 조병기 담수회 안동지 회장이 함께했습니다. 불교 총지종이 통리원 부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18대 이어 최근 19대 통리원장에 선임된 인선정사는 첫 인사로 총무부장의 원당정사, 재무부장의 덕광정사, 교정부장의 승원정사, 사회부장의 지정정사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인선정사는 지난 18대에 구상했던 종단 발전 계획을 연임을 통해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집행부는 창종 50주년 행사와 서적 발간 같은 사업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종단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항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단의 화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지종이 50년까지 오면서 어떤 우리 교도들이 그 책자 발간을 통해서 총지종의 역사도 알고 또 그 속에 많은 그 어려움을 넘겨가면서 우리 종단이 50년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알리고 싶고요. 또 임기 중인 오는 2021년에 창종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50년사 발간 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다음 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선물했습니다. 아이들의 책가방 속엔 꿈과 희망이 가득 담겼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한 선제의 선물 책가방 보내기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책가방을 비롯한 학용품을 상자 안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선제의 선물 포장 작업이 올해로 10년째 진행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과 KB 국민카드가 함께하는 책가방 보내기 선물 상자에는 이렇게 책가방과 신발 주머니, 그다음 저금통, 그다음에 연필, 공책 세트, 네임펜 등 이렇게 많은 선물들이 가득 담겼습니다. 선지식을 찾아다닌 끝에 입법계의 큰 뜻을 이뤘다는 화엄경 선제동자에서 따온 선제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인 원행스님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할 가녀린 어깨의 아이들에게 책가방을 직접 내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보시의 공덕과 즐거움을 느껴 보시하기를 권합니다. 또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이 우리 주변에도 전해져 서로 위로받는 상생의 문화가 더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선물 전달식에 초청돼 책가방을 먼저 손에 쥔 아이들의 얼굴엔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설렘이 번졌습니다. 책가방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도 책가방 같이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포장된 선물 상자는 복지관과 아동센터, 관공서 등을 통해 한부모와 다문화, 조선,
저소득 가정 등 2,166명의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KB 국민카드가 1억 5천만 원을 후원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책가방을 선물 받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 손길을 받아서 애들이 정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우리 KB 국민카드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소외를 받는 계층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끝까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며 꿈을 펼치길 바라는 정성의 손길이 모여 배움의 길을 걷기 시작한 미래 새싹들에게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사비를 모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자비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명성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자비 나눔 기금 1,000만 원을 기탁하며 종단의 대사회적 활동에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행 스님은 각계 성원 속에 원만히 종무 행정에 임하고 있다며 종단의 자비 나눔 사업 동참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명성 스님은 자신의 서예 작품 등으로 연 바자회 수익금으로 법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고 불교문학상을 제정해 불교문학 발전에 기여하는 등 보시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유런과 강원이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과 율주 해남 스님, 승가대학장 영은 스님은 유런을 마친 6명과 강원을 졸업한 9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영배 스님은 졸업생들에게 4년간의 수행 생활에서 익힌 신심을 평생 걸망에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졸업식에서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은 수처작주라고 적힌 친필 휘호를 내려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2005년 개원한 통도사 유런은 지금까지 80명, 1901년 출범한 통도사 강원은 50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른바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영아가 아직도 한 해 200명가량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부산 홍법사 등을 중심으로 한 부산 지역 불교계가 생명존중 사상에 입각한 영아 유기 예방과 보호에 적극 나섰습니다. 보도에 부산 BBS 박찬민 기자입니다. 영유아 행복 드림 사업,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버려진 영유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타깝게 홀로 남겨졌다면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어 왔지만 국가적인 노력에도 현실적인 예방책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베이비박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적 찬반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의 그 어린 어머니가 이 어린 아이를 안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니까 그렇다면 부산 지역에서도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지 우리가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거나 혹은 그 문제를 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떻게 해갈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 같은 현실에 국민운동 실천본부는 영유아 유기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예방과 보호, 정책 제안까지 아우르겠다는 겁니다. 행복드림 상담소를 운영해 영유아 유기 예방을 위한 종합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예방 차원에서 임산부들을 상담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갖춰갈 방침입니다. 예방 노력에도 현실적으로 버려진 영유아들은 부산 홍법사에서 베이비박스와 비슷한 라이프가든을 운영해 보호할 예정입니다. 라이프가든은 박스 형태가 아닌 방 전체를 활용해 버려진 아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홍법사에서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병원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유기모들이 다시 아이를 찾을 때까지도 대비할 생각입니다. 학계와 함께 관련 연구와 정책도 제안해 나가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 예방을 위한 상담 사업과 그리고 또 아기들 생명권 보호를 위한 라이프 가든 운영 사업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정책 제안이라든지 옳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소 사업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다른 시민단체 혹은 관련 그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진행 예정이고, 발대식을 시작으로 국민운동 실천본부는 여론 조성을 위한 토론회도 이어갑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2012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길 위에서는 흥행은 하지 못했지만 깊은 울림을 준 영화였습니다. 1년에 2번만 일반의 산문을 여는 치열한 구도의 공간, 은혜사 백흥암을 비춘 카메라는 비구니 스님들의 일상을 담담하게 담으며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이 바람마저 쉬어간다는 고요한 도량 백흥암에서 겨울 한철 수행에 몰두한 스님들이 만행을 떠나는 모습을 BBS가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고즈넉하고 정갈한 도량, 맑고 향기로운 수행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 불자들의 마음에 환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한국 불교의 수행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청정한 출가 수행자들이 늘 우리를 경책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진 동안거 해제일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2월 20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